어저께 TV 토론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그 주적 발언, 그게 유승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뉴스 끝나고 주적과 관련한 트윗을 10몇 개를 날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승민 후보가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거고요. 바로 직공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허위 사실 유포하냐. 사과해라. 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주장하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답변을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외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고 외교부는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는 당연히 북한의 침략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교적 최후의 보루로서 나중에 정상회담을 또 남북관계 물꼬를 들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적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것은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막 찾아가지고 또 트위터를 올렸는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2005년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주적 개념 없었다.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옆에는 유승민 비서실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활짝 웃고 있는데 왜 활짝 웃게 두냐고 막 비틀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주장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게 주적 개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동북아 관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우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이 물어보게 돼요. 야, 북한이 뭐라 그러디? 이렇게 궁금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동북아에서 주도권과 역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지금 뭐 선거에 마치 그 북풍 활용하듯이 뭐 이거는 주적으로 안 하면 무슨 빨간 덧칠을 해가지고 이거는 마치 좌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런 저는 한번 할 건데 헌법 66조에 보면 2항 66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이제 헌법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그 66조인데요. 거기 이 항에 보면 영토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2항이고요. 3항은 뭐냐면 조국 통일에 신성한 의무를 또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우리를 위협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 적인 동시에 동반자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법조인들은 헌법을 배울 때 그걸 항상 배워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고. 적이긴 적이지만 또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서 대화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헌법의 취지고 헌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북한을 주적이다.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 원수로서나 평화 통일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북한과 대립하겠다, 북한과 싸우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히려 스스로 인정한 거라서 대통령으로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주적이면 중국은 보조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그 북중 그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포괄적으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뭐 5명 후보 중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말 이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임감. 그리고 고민의 흔적이 있잖아. 근데 내 다른 후보들은 어차피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득표해야 되니까. 믿자마자 운전이에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정말 그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개념은 역사학자 전우영 그분이 트위터 날린 걸로 그냥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쟁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주적이다. 그러나 우리도 전 인류도 주적은 뭐냐 전쟁이란 놈이다. 훌륭하시네. 진짜
진짜 좋은 말이네. 유승민의 저런 발언은 네. 전쟁하자는 얘기냐. 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이 주적이라는 얘기예요. 와,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여기서 박수. 그러면서 저의 생각으로 이 시대 참 문재인이시네요. 참 문재인으로서 네.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 네. 평화만이 살 길이죠. 잠깐만 이게 좀 네. 적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정청래 의원님이 다시 말씀해달라면 다 또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말하는 순간 달려가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약간 신들린 사람 같아요. 근데 방송 끝나고 여쭤보면 내가 그런 말 했어. 다 잊어버리시지. 그리고 어저께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모든 후보들이 복지 정책을 얘기했는데 그 복지 정책에 따르는 재원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황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네. 그 모든 것을 네. 그 어저께 그 유승민 후보가 네. 모든 것을 그 저기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뭐야 후보가 공약을 낼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어제 그 부분은 문재인 후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여야 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럼 일단 합의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합의된 상태에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기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네. 어떤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할 거냐 네. 말 거냐 이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시기와 흐름에 따라서 네.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말 하나 딱 잘했어. 네. 이거 무슨 저 기재위의 국장급들 뭐 그렇죠. 대화하는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뭐 그 활용하는 그런 여야 간에 합의한 부분을 방향을 정한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 자격 조건이고요. 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5년 후에 네. 대선 TV 토론 나가면 제가 그때 말할 건데 네. 제가 미리 5년 전에 한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까보겠습니다. 네. 좋은 정부는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고 네. 돈을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덜 걷어서 세금을 많이 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복지 예산을 덜 쓰고 네. 세금은 조금 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지 예산을 더 쓰는 게 조세정이죠. 뭐. 기본적으로 이게 네네. 이제 네네. 세금과 복지에 대한 네네. 좋은 정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걸 거꾸로 했어요. 네. 그게 나쁜 정부예요. 네. 그러면 이 토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몇 억을 어떻게 할 건가는 시간 관계상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기본적으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네. 정책으로 가겠다. 네. 그리고 재벌들에게 지금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데 네. 법인세는 뭐 너무 많이 논란이 됐으니까 다 하실 거고 네. 그리고 비과세 감면 있잖아요. 네. 이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12%밖에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개인 소득자는 38%까지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38%까지는 못 내더라도 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세금을 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더 써야 된다. 이것이 나의 기본적인 복지 예산 정책이다. 여기서도 박수. 그다음에 아울러서 세금을 많이 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약간 존경과 이 사람들이 명예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유럽의 그렇죠. 보수가 그렇잖아요. 네. 5년 후에 얘기하는데 미리 공개해가지고 큰일 났네. 아니, 어저께도 뭐 노인연금 또 보육 문제 사실 뭐 많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만 4대강만 안 했으면요. 그 4대강에서 썼던 예산으로 얼마든지 복지정책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비도 엄청나다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주로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세금도 세금이지만 오히려 잘 알뜰하게 그 국가 경영하면 거기서 많은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법인세 부분을 좀 말씀 다 하시겠지만 청취자들 말씀드리면 3%를 깎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를 벌었다. 그러면 2,50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0억을 깎아준 겁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그 법인세 인하한 이유는 뭐냐면 명분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근데 법인세가 이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쓰인 거죠. 750조가 쌓였는데 그것도 안 쓰잖아요. 그 절반가량이 법인세 인하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수라는 게 어디에서 펑크가 나면 누군가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줘서 어딘가는 메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들. 그래서 1년에 10조 이상씩 더 들어갑니다. 법인세 인하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셀러리맨들 11조 더 가져가는 거 이거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역시 초선과 재선의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지역 유세할 때 써먹어야겠네. 정청래 선배 재선이세요? 저는 3선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4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저는 4선, 5선. 그래서 곧 6선 하시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동북아 관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일본이 물어보게 돼요. 응? 야, 북한이 뭐라 그러디? 이렇게 궁금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동북아에서 주도권과 역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고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것을 지금 뭐 선거에 마치 그 북풍 활용하듯이 뭐 이거는 어떻게 TV 토론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그 주적 발언, 그게 유승민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뉴스 끝나고 주적과 관련한 트윗을 열 몇 개를 날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유승민 후보가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거고요. 바로 직공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 허위 사실 주적으로 안 하면 무슨 빨간 덧칠을 해가지고 이건 마치 좌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저는 한번 할 건데 헌법 66조에 보면 2항, 66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의 이제 헌법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그 66조인데요. 거기 이 항에 보면 영토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이게 2항이고요. 3항은 뭐냐면 조국 통일에 신성한 의무를 또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주적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것은 잘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막 찾아가지고 또 트위터를 올렸는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2005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주적 개념이 없었다.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옆에는 유승민 비서실장 옆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활짝 웃고 있는데 왜 활짝 웃게 두냐고 막 비틀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주장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게 주적 개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과해라. 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주장하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갔는데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답변을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외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되고 외교부는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는 당연히 북한의 침략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교적 최후의 보루로서 나중에 정상회담을 또 남북관계 물꼬를 두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